경주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가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 대릉원 인근 신라고분에서 1500년 전 금동 신발 한 쌍이 출토됐는데 인접한 고분에서도 더 많은 부장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실행기구가 공식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반발 의견을 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입니다. 현재 97%가 가득 찼고 오는 2022년 3월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맥스터 추가 증설을 승인했고 넉 달 만에 공식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 시작부터 경주 방패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16년까지 그 반출하라는 약속을 왜 안 지키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게 우선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출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 반출이 못하게 된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 선정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맥스터가 임시가 아닌 중간 또는 영구 시설로 전락할 수 있고 방패장 유치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계획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 시설, 연구 저장 시설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만들어지면 중간 저장 시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처분과 중간 저장 시설에는 지원이 원칙으로 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원칙으로 해갖고 설명하시는데 임시 저장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보상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면 이 입시 저장 확충 문제가 여러 수련 과정에 왜곡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이 확충 여부와 별도로 산업부와 직접 협의를 하든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주에 경주 시내와 양남면에서 설명회를 거친 뒤 시민 3,000명 중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6월 말까지 맥스터 확충 여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 대릉원 인근 신라고분에서 43년 만에 금동 신발 한 쌍이 출토됐습니다. 크기가 작은 고분에서 이처럼 귀중한 유물이 나오면서 바로 인접한 중형 크기의 120호 고분에서는 더 많은 부장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동 신발입니다. 둥근 모양의 얇은 금동판이 달려있고 T자형 무늬가 뚫려 있습니다. 이 신발과 비슷한 금동 신발이 이른바 경주 120-2호분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주에서 금동 신발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13번째, 1977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통상 금동 신발은 금관과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와 함께 나오는데 이를 고려하면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동 그 신발이나 금동 관식이 지금 출토되는 경우에는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과 인근 고분에서는 또 금동 장신구와 허리띠 장식용 음판, 말가춤과 청동 다리미, 토기류 등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120호 고분입니다. 이번에 유물이 나온 고분보다 크기가 배나 되고 그동안 민가가 있어서 도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20호분 중심각에서는 이 120-1호와 2호보다 더 앞서는 대단한 그런 부장품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은 경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가운데 마사토로 봉분을 만든 것은 120호분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고3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정대로 오늘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별도의 입학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손을 잡고 등굣길에 나선 아이들.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보호자는 함께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 교문 앞에서 책가방을 건네고 걱정 섞인 배웅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키라는 당부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선생님만 잘 듣고. 교문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체온계를 들고 학생들을 맞습니다. 손 소독을 하고 들어선 교실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마스크 챙기기입니다. 혹시나 몰라 여분의 마스크도 전달합니다. 이게 뭘까? 마스크. 이 마스크는 집에 딱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 가방에 넣어보세요. 지난 20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중3, 고2까지 대구에서 8만 2천여 명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 가운데 1,180여 명이 가정학습과 온라인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2, 고1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 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신상이 담긴 시청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름과 주소, 동선이 담긴 공문서를 SNS로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 외에도 관련자 2명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가 오늘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포항과 경주, 울산은 50분 생활권으로 묶여 경북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포항과 강원도를 거쳐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동해선 전철화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4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협력 사업 가운데 경북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 2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동해선 포항 강릉 간 224.3km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 태화강에서 포항역까지 76.5km에 대한 광역 전철화 사업입니다. 현재 동해선 부산 강릉 구간 중 포항 동해 구간만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노선인데 이 구간만 전철화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고속전철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동해 중부선 전철화는 지난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돼 이미 설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경상북도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복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은 새로운 뉴딜 사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해안 관광 또 산업을 일으키는데 더욱더 효과적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포항역까지 광역 전철화 사업은 동해안권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부산 울산 구간은 이미 복선 전철이 운행 중이고 울산 태화강역에서 포항역까지 76.5km 구간은 내년에 개통할 계획인데 이 구간에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신형 EMU 250 열차와 전철 개념의 전동차를 동시에 투입하면 포항, 경주, 울산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철도를 네트워크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속도를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을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그 인티그레이션된 통합된 그 지역을 그 수준을 높여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커뮤니티로 가는 특히 경제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죠? 포항 강릉 간 복선 전철화는 예산이 5조 가까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지만 부산에서 울산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해 남부선은 내년이면 복선 전철화 공사가 완료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도내 최초로 전기차 시내버스를 도입합니다. 전기차 60세대를 1차로 구매하고 당초 지난해 7월 시행하려 했지만 전기차 생산 지연으로 보류했던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도 2달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버스 2대가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형은 시내에, 중형은 농어촌 읍면에 운행됩니다. 70분 충전으로 319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천연가스 버스보다 배 비싼 대당 4억 원. 하지만 연간 30억 원인 전체 시내버스의 연료비에서 경비가 대폭 절감됩니다. 그 연료비가 기존 CNG 버스 대비해 3분의 1도 안 나오고요. 조용하고 쾌적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기버스에 시승해 봤습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어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급조작이 어려워 고질적인 난폭 운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기질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전기버스 도입은 확신으로 굳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 최초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할 미세먼지, 대기 환경 오염에 대비해서 전기버스로서 시민 건강과 대기 환경 개선에 포항시는 전기차 60석 도입으로 1년간 미뤄놨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7월 25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인 포항시. 엄청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데에는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와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 등 배터리 선도 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면 접촉이 줄면서 헌혈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경우 5일분은 있어야 할 혈액 보유 권장량이 이틀분에 그칠 정도로 부족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마다 자발적인 헌혈 동참 릴레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하는 헌혈 동참 릴레이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난 뒤 다음 헌혈자를 지정하는 이번 릴레이 헌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헌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매월 2회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혈도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사회 봉사하고 기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혈하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지인들을 또 릴레이 형식으로 헌혈을 계속 도모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헌혈하러 왔습니다. 다음에 누구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가족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헌혈 동참 릴레이가 진행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혈액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2월 헌혈자는 13,2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 4월에는 10,000명을 겨우 넘는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0%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혈액 보유량도 권장량인 5일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정 재고가 5일에서 7일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현재 한 1.5일분 정도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 여러분 많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수술 일정이 뒤로 밀려 지금까지는 큰 위기가 없었지만 자칫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 기업체까지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적은 양의 물 주입으로도 포항 지진과 같은 큰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포항 지진 정부조사 연구단에 참여했던 전남대 여인우 교수와 서울대 이강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2017년 포항 지진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6일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물 주입으로 공급압이 변화하면 임계응력 상태에 있던 단층에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미소 지진들에 의한 응력이 단층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지진을 촉발하고 상호작용이 계속되면서 더 큰 지진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공항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결항률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항 활성화도 쉽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항행 안전시설 보강, 활주로 길이 연장을 통해 결항률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